아웃풋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난번에 이제 인풋 개념을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in 넣고 put 정착시키는 건데, 아웃풋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웃풋은 내가 지식을 이제 빼쓰는 거예요. 빼고 상대방의 채점자에 이제 뇌 속에 내가 이제 알고 있다는 사실 이제 정착을 시키는 거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이것도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웃, 내 지식을 이렇게 빼쓰는 과정에서는 어떤데 어떤 방식으로 아웃풋을 할 것인가, 어떤 것에 반응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시도 때도 없이 걸어다니면서 아웃풋이 된다, 이것도 약간 뇌가 피곤한 상태고, 어떤 특정 단어나 문제 유형 구조 같은 것에 반응을 해서 기억이 탁 튀어나와야만 이제 시험을 잘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경우에 반응하는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로 좀 빨리 꺼낼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시험이 다 끝났는데 답이 기억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아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풋, 상대방 채점자한테 이걸 내가 아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마지막 풋에 대한 건데, 이거는 조금 실전에 대한 연습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웃과 관련한 어떤 때 반응하냐, 도대체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객관식하고 일단 우리가 주관식 내지는 뭐 서술형하고 사실 구술형은 똑같은 형식이에요. 이게 말로 하느냐 아니면 손으로 쓰느냐만 차이가 있지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이랑 그 이외의 걸로 좀 대별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소위 암기형 시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고형이나 계산형 시험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푸는 게 약간 다르죠. 국어 비문학을 푸는 방식과, 그 다음에 어떤 진짜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사탐 과목을 푸는 방식, 법학의 객관식을 푸는 방식,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회계학이라든지 수학의 계산을 또 다루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요걸 한번 조합해서 설명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객관식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암기형을 할 때는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은, 사실 문제가 다음 중 뭐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옳은 것은 이라는 말을 딱 했을 때 머릿속에 단어의 집합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 단어의 집합들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답을 이루는 게 딱 튀어나와야 되고, 보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이러면은 이순신, 그 다음에 뭐 유성룡, 그 다음에 뭐 선조, 도요토미 히데요시, 거북선,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신라시대 때 게 나온다든지, 선덕여왕이 나온다든지, 뭐 계백과 관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안시성 전투 고구려께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오답이겠죠. 그러니까 오답이 되는 보따리도 하나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보따리가. 어떤 이제 뭐 임진왜란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뭐 조선시대 뭐 언제 있었던 일, 이렇게 특정 단어를 봤을 때 어떤 보따리 속의 단어를 내가 보고 반응할 건지, 이거를 평소에 좀 구별해 놓는 연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지식을 이제 인풋하는 경우 말고,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시험 유형에 따라서 실전에서 내가 어떤 단어에 반응을 하는지, 그것들 미리 머릿속에 지식의 어떤 이 분류를 조금 집합을 만들어 놓는 게 이런 암기형 객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아웃풋의 스킬이고, 두 번째로 암기형 객관식 말고 이제 객관식 중에 좀 사고를 하는 형태 있죠. 뭐 리트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비문학 같은 거, 수능. 이제 수능의 문학 같은 거는 암기형에 가깝고 유형별 암기에 가깝고, 그런 이제 비문학 시험 같은 종류는 특정 문구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구조에 좀 반응할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음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맨 앞에 보니까 윗글을 읽고 뭐 이해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풀어야 되는지 내가 전략이 좀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를 진짜 순진하게 글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 중 이렇게 풀면은 망하죠. 왜냐면은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은 그 해당 부분에만 읽으면 돼요. 또는 앞 부분이나 뒷 부분까지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줄 치면 니은에 대한 설명 이러면 문제 너무 쉬워요, 사실. 왜냐면은 어차피 출제자는 이거를 중복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과연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낭비가 되거나 내가 이거 쓰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출제를 할까요? 5단락, 6단락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꼴랑 절대 그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영역이 차지하는 어떤 출제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를 내가 연습을 평소에 해둬야죠. 그러니까 부분만 읽으면은 풀리는 문제들을 먼저 명확하게 읽고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전체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 없이 진짜 순진하게 다 읽고 요지를 이해한다, 이거는 사실 글을 핵심을 외운다라는 뜻인데, 그 1분, 2분 만에 읽고 어떻게 외워요? 물론 이제 이거를 진짜 빠르게 파악하고 읽기에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제가
수능 비문학 법학 지문을 풀어도 25분 정도 걸려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스킬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고 진짜 순수하게 지식적인 부분, 사실 암기형 시험하고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냥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조선의 역사를 모두 외우면 문제를 다 풀겠다 이거 하고 뭐가 똑같냐면 내가 글을 읽는 속도나 정확도를 높이면 비문학 문제 다 풀리겠지, 똑같은 거예요. 뭐가 지금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 중요한 포인트는 다 외우면 다 잘 풀리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선별해서 내가 공부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암기형 시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제 최근에 공부법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근데 여전히 뭔가 이런 사고형 시험에서는 그런 전략들의 중요성이 되게 폄하되는 경우도 있어요. 야, 글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문제를 푸냐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또 유명한 분은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비문학을 못한 이유는 글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 도무지 그거는 학생을 좀 농락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방법을 알려줘야죠.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그런 전략들, 아웃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뭐 계산형 문제 같은 거는 문제 유형에 따른 내 템플릿이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아, 이 문제는 A라는 문제 풀이법과 B라는 문제 풀이법이 조합된 거구나, 또는 뭐 A라는 문제 풀이법을 살짝 바꾸면 되는구나라는 머릿속에 조합식이 떠올라야지 진짜 오로지 개념만으로 다 접근하겠다, 이거는 진짜 천재거나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 형태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중킬러, 킬러, 그 다음에 킬러, 중킬러에서는 어떤 유형이 나오고 중킬러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물론 그거를 넘어쓰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킬러라고 부르는 거겠죠. 근데 실제 내가 이런 수단들을 써서 안 될 때 개념이라든지 일반적인 공식을 갖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지식의 유형적인 무에서 이렇게 지식을 이제 아웃풋을 해 나가는 거지, 진짜 처음부터 전략 없이 개념으로만 접근한다? 실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수학을 잘 푼다든지 이런 분들 다 분석해 보면은 다 머릿속에 일정한 유형의 템플릿을 가지고 있어요. 법학 시험이나 회계 계산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생으로 거기서 계산하는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사실 연습할 필요가 없겠죠. 명확하게 의식은 하지 않고 있지만 평소의 연습들이 사실은 나에게 몸의 기억을 축적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우리 데카르트의 사상에 따르면 이제 정신하고 몸이 분리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요즘에 이제 다른 연구 결과들도 나오는데, 내가 어떤 거를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신라면 봉지 같은 거를 딱 보면은 빨간색 그 라면 봉지를 보는 순간 맵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게 신라면이라는 걸 내가 이해하기도 전에 글씨체만 봐도 막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기억 같은 것들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평소에 연습하는 게 바로 아웃풋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순진하게 개념으로만 내가 접근하는,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경우 주변에서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한 번도 문제 안 푸는데 실전 가서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 다 푼다?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역사상, 글쎄요, 인류 역사상 한 명 있는 천재면 모를까,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 어떤 식의 내가 기억과 정보를 끄집어낼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야 된다. 시험 유형마다.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축적을 해 두셔야 되고, 네, 이제 객관식은 한 요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고, 주관식의 아웃풋은 또 어떤 식의 좀 그 방법이 중요하냐면은, 사실 여기서도 어떤 특정 단어나 유형들을 내가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좀 도출되는 것들도 물론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 어떻게 푼다는 걸 잘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대부분 어디서 틀린 줄 아세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일단 대부분 틀리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일정한 유형을 얼마만큼 변형해서 내가 맞는 틀을 조금 만들어 놓고 얘를 변형해서 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암기 부담에서 벗어난다면 내가 누락해서 쓴다는 게 되게 큰 문제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건 1, 2, 3, 4, 5를 쓰라고 줬는데, 문제를 그런 의도로 뭘 물어봤는데 나는 1, 3, 5만 썼다든지 1, 2만 집중적으로 썼을 때 대부분의 주관식 시험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사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이런 좀 문제 오류가 생겨요. 뭐냐면은 연습을 많이 하면은 문제를 보는 순간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설적 결론이라 그래요, 논리학에서. 가설적 결론을 내가 딱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사하면서 동시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아주 세부적으로 구조화를 시작해요. 여기에 관련된 정보가 뭐 있었지 외웠던 걸 떠올리는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주관식 풀 때는 주관식 서술형이나 구술형을 내가 면접을 하든 뭘 할 때는 두 가지 판단 과정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째는 빠뜨림 없이 내가 이 어떤 머릿속에 틀, 유형이 있을 건데 그거를 적용해서 조합해서 빠뜨림이 없는지 상대방의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서술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청나라 때는 어떤 뭐 번부를 세워가지고 뭐 여러 민족을 이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어떤 주어진 제시문이 있고 논술형 시험인데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당시에 뭐 중국이 취했던 이민족에 대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설명해 보시고 이렇게 많이 써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갑자기 잘 못하는 사람은 판단의 과정을 생략하는 사람은 진짜 외운 거를 아웃풋하기 시작한 사람 바로 세부적인 단계로 구조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오답을 써요. 어떻게 쓰냐면은 불필요한 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건 쓸 필요 없겠지만 중국은 이런 나라인데 이 민족은 누구누구가 있고 이런 정책이 있다. 막나에서 다 쓴 것 같으니까 야 시험 치고 나오면 뭔가 잘한 것 같죠. 구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시문을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는데 내가 중국에서 이제 이민족이 이렇게 있거든요. 내몽골도 있고 뭐 외몽골도 있고 무슨족도 있고 조선족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뭐 유화 정책을 어떤 때 취하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청나라 때 번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그 제시문과 관련된 것만 내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한보 양보를 한다면 중국의 대외적인 어떤 정책을 먼저 서론에 간단하게만 써주고 핵심적인 내용을 더 풍부하게 길게 강약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의 취지 자체를 판단 과정에서 빠뜨리고 바로 구조화로 내가 외우고 있던 거 다 떠올리는 과정으로 돌입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실제 좀 공부 좀 잘한다는 사실상 옛날에 지금 요즘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논술형 시험이 당락을 좌우하는 건 없습니다. 객관식이 거의 99.9% 정도 좌우를 하고 옛날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논술형이 거의 사실 모든 시험을 좌우죠. 이렇게 나눠서 치니까. 근데 그때 그리고 요즘에도 각종 2차 시험들 있잖아요. 논술형 시험 또는 구술형 시험 치실 때는 반드시 내 대답이 누락이 없는지 상대방의 취지에 맞는지 판단 과정을 굉장히 넓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작은 어떤 그 자료를 갖고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 가설이 빠뜨림이 없어야 돼요. 평소에도 그런 만능 틀, 유형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습관들을 자꾸 들여주시고 문제에 대한 질문의 취지를 분석하는 거 그냥 외운 거 뱉어내는 연습 말고 그런 걸 꼭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중요한 거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할 건지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속도로 해야 되느냐. 사실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한정된 시간 내 아웃풋을 나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나보고 일주일 주고 한 달 주라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인풋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어떤 식의 연습을 해야 되냐면은 점차적으로 내가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아웃풋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최종적으로는 시험 직전에 한 번을 봐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빨리 부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이해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아웃풋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가 된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하루 전날 이걸 다 보고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 보는 게 중요한 게 눈알이 활자위를 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도 동시에 아웃풋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줄을 읽는 순간 어떤 단어를 보는 순간 반응이 돼야 된다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국어라든지 수학 회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 유형을 보는 순간 내가 풀이법이 대충 떠오를 정도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구술이나 서술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걔들을 이루는 특정 단어들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 함축된 단어들을 딱 보는 순간 답이 튀어나올 정도의 아웃풋이 돼야 되고 눈알이 스치는 걸로 하루 전날 보는 걸로는 절대 부족하고 그 눈알이 스치는 속에 뇌가 동시에 움직여줘야 돼요. 왜? 실전이 딱 그 정도 속도거든요. 객관식 같으면 한 문제 대부분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20초에서 4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아닌데요 변호사님 한 문제 대충 계산이니까 1분 10초 쓸 수 있고 50초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언제 풀어요? 진짜 변별력 나타내는 문제는 언제 푸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A급 문제, B급 문제, C급 나누면 B급 정도 맞춰야 합격인데 A급 다 맞히고 A급 좀 틀리고 B급 좀 맞춘다든지 근데 우리가 만약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한다든지 고득점을 목표로 하면 C급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 문제도 똑같이 그러면은 1분 넣고 푸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여튼 이 문제를 좀 차치하고 보면은 우리가 아웃풋할 때 속도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 속도감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야구 선수들 그러니까 몸을 다루는데 전문가들을 보면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몸을 관리하는 걸 보면은 서서히 끌어올려요.
시즌 전에 내가 뭐 훈련을 못 해가지고 이번 시즌을 망쳤다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e스포츠를 예를 들어 보면 롤 같은 거, 예를 들어 어떤 팀이 뭐 롤드컵도 하고 오고 그다음에 시즌 전에 무슨 이벤트 경기 한다고 이번 시즌 새로운 패치에 대해서 전혀 적응을 못 했대요. 연습도 못 했고 시즌 전에 이러면 어떻게 오자마자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실전에서 내가 이 적응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실전 전에 기본적인 연습 기간을 따로 둬요. 근데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적인 어떤 몸 관리에 대한 이 뇌도 몸의 일부잖아요. 뇌로 하는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그냥 평소에 그냥 내가 공부한 것과 실전을 분리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실전 가서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고 조금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지금 포인트는 점차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자꾸 공부를 아웃풋을 해줘야 된다. 그냥 아웃풋이 이게 되네 안 되네 문제가 아니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뭐를 보고 이제 반응이 되면은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전제로 볼 것들의 양이 압축이 되었을 때 이게 1단계예요. 내가 볼 것들이 책 한두 권 정도로 압축이 돼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아주 두꺼운 책 성인 시험 같은 경우는 뭐 1500페이지 이런 시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칠 때. 근데 거기서 내가 한 페이지 한두 개 정도 줄을 쳐놓지 않으면 사실 아웃풋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뭐가 나오지 그때부터 분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 봐지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책 정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뭐 수능 만점제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자신들이 볼 자료들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 만든다는 게 뭘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압축 정리를 딱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성인 시험에서 이게 정형화돼 있어요. 뭐 이게 이제 회독법을 하기 위한 단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컨셉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일단 압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특정 문구를 보면 반응이 되는지를 자꾸 훈련을 해줘야 되고 처음에는 내가 이제 길게 잡아요. 우리가 842 이런 거 이제 공시생 분들이 쓰는 거 들어봤잖아요. 이게 8일에 한번 책 보고 4일에 한번 책 보고 이러면은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과목이 예를 들어 A, B, C 과목 있으면 A 과목을 8일 보고 다시 A 과목 4일 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라는 건 점점 시간을 두면서 다시 끄집어낼 때 강화가 되거든요. 인풋과 붙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싱 이펙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A 과목 8일, B 과목 8일, C 과목 8일 보고 다시 A 과목 4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줄여 나갈 때는 그냥 눈알로 보는 게 아니라 특정 문구를 보는 순간 답이 튀어나오는지 처음에 8일 걸려서 튀어나왔는데 다음에 줄여가지고 일부러 꽉 조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과 반복 연습과 이제 가혹 조건에 의한 연습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을 내가 수행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지식이 튀어나온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동시에 단권화가 더 많이 일어나요. 이것만 시험에 나오겠네. 얘만 잘 더 외워야겠네. 이런 식으로 책도 줄이고 기억도 더 컴팩트하게 기름 빠진 스팸처럼 만드는 게 너무 아저씨 같은 얘인데 근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걸 잘 안 한다. 그래서 아웃풋 할 때 지금까지 이제 아웃이라는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풋 상대방이 얘들 아웃풋 잘한다는 느낌을 주려면은 내가 무엇보다 실전을 잘 뛰어야 돼요. 우리 국가대표 월드컵 경기 한 번 하지 않나요? 한 번. 이제 각 나라마다 한 번씩 경기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앞에까지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말했다면 실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 지식을 끄집어내는 주변 환경 통제 내지는 여기 적응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실전에서의 온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쓰기 같은 시험 같은 책상의 높이, 옷을 뭐 입고 할지, 뭘 먹고 할지 어느 정도의 내가 이 몸이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 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중에 치는 시험 있잖아요. 한 4, 5교시에 치는 시험이 있어요. 3, 4교시에 치는 시험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빠져 있겠어요? 풀 상태겠어요? 당연히 빠져 있겠죠.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영어 듣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좀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하루의 끝에 영어 듣기 내가 연습을 해줘야 이게 실전 연습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내가 아침 풀 파워일 때 영어 듣기 하고 이런다고 해서 실전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내가 피셋 시험을 치는데 막 이제 마지막 상황 판단 문제를 마지막에 푼다고 칠게요. 이때 엄청 피곤하지 않겠어요? 진짜 막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칠 텐데 평소에 내가 또 풀파워일 때 이거를 공부를 한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내가 평소의 공부는 그렇게 해야겠죠. 이해를 할 때, 인풋 할 때는. 암기법이라든지 내가 풀이법 같은 걸 이제 공부를 할 때. 근데 현장에서의 적응은 반드시 피곤한 상태에서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연소 합격 수기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 그게 수능이든 뭐 피셋이든 리트든 뭐 다른 시험에도 마찬가지. 다들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 그 상황에 맞게 몸을 만들고 평소에 그런 훈련들을 내가 자꾸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대한 연습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평소의 공부가 그대로 이어지겠다는 건 진짜 이상적인, 진짜 그거는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에서만 속할 수 있는 환상 속에 있는 어떤 세계예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 내가 현장에서의 적응감에 대한 연습을 이제 통제를 해서 연습을 해줬으면 뭘 해야 되냐면 시험장 계획 루틴을 짜줘야 돼요. 사실 시험장에서 성패는 거의 한 1분 안에 거의 다 끝납니다. 점수는 1분 안에 거의 결정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약간 놀랍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결국에 아는 문제랑 모르는 문제밖에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넘기면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현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도 일단 무조건 맞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문제를 내가 정립을 먼저 해두고, 이 문제 내가 예를 들어서 모르는 문제 3문제 있어요. 딱 봤는데 근데 내가 한 개만 틀려야 돼. 그러면 2문제를 목숨 걸고 맞히면 되잖아요. 그죠? 기본 문제 다 맞힌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런 전략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올 때마다 한숨 쉬고 에너지 다 빠지고 좌절해가지고 평소 같은 맞히 문제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공무원 시험, 특히 경찰 시험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 중간에 어려운 문제 나와가지고 망한 분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 다음에 법학 시험이나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지?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시험장에 대한 어떤 전략이 좀 부족한 경우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런 분들께는. 당연히 시험은 랜덤하게 그런 배치 같은 것들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시험장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 단위로 꼭 루틴을 꼭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받자마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쭉 넘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20초 정도 걸리는데 넘기면서 모르는 거 동그라미 치고, 어려울 것 같은 거 나중에 풀 것들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 기본 문제 몇 분 만에 풀 것,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 몇 분 만에 풀 것, 자기만의 이 로직 트리가 있어야 돼요. 이 상황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매뉴얼이 존재를 해야만 모르는 문제를 맞힐 수 있어요. 아는 문제랑 모르는 문제밖에 안 나오고 아는 문제들 맨날 맞춰요. 모르는 문제를 내가 계속 틀리니까 시험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게 시험의 핵심이고, 이 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만든다? 인풋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전에서 내가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반응할지 분마다 루틴을 짜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떤 문제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시험장 전략이 부재된 경우에 또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은 아웃할 때 무엇에 반응할 것인지, 그 다음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시험장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채점자한테 내가 잘 한다는 걸 보여줄지, 이 세 가지를 좀 조화롭게 해야만 내가 그동안 한 인풋들이 진짜 아웃풋, 그 다음 점수, 그 다음 원하는 대학이나 시험의 합격에까지 이어진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정도.